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교수TV의 박지현입니다. 교수님,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번 영상도 이미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법의 내용을 소개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하고 다음 영상까지 하게 되면 4회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학교폭력 예방법의 내용 중에 세 번째 순서로 학교 폭력이 발생한 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또 그에 대해서 분쟁 조정 절차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한 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일단 학교 폭력이 발생한 후에는 이건 이제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관련 법령에 이런 게 있으니까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구나라는 것을 이제 사전에 인식을 하시기 바라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학교 폭력의 신고 의무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문 상담교사 배치, 그리고 전담 기구의 활동 이런 게 있고, 이제 그런 다음에 또 이어서 또 다른 절차가 진행되겠는데, 먼저 학교 폭력의 신고 의무는 학교 폭력의 현장을 목격했다거나 또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 관계기관은 주로 이제 뭐 경찰관서 아니겠습니까?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의 의무입니다, 이게. 신고를 받은 이 관계기관에서는 가해 학생의 보호자, 피해 학생의 보호자, 그리고 소속 학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받게 되면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 우리가 이제 이전 영상에 이미 소개해드렸죠. 심의위원회 지체 없이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학교 폭력의 예비 음모, 학교 폭력을 이제 뭐 준비한다거나 또는 이제 모의하는 이런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된 자는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 고발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학교 폭력의 예비 음모 등을 교원이 알게 된 경우, 이런 경우는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학교 폭력을 목격한 자, 알게 된 자가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 신고 행위를 이뤄서 어떤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문 상담교사에 배치하고 전담기구의 운영인데, 그 중에 전문 상담교사는 이제 학교마다 이제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학교장 및 심의위원회 요구가 있는 때는 학교 폭력에 관련된 피해 학생 그리고 가해 학생과 상담 결과를 전문 상담교사가 상담을 한 이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기구는 학교 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하고 학교장 그리고 심의위원회 요구가 있는 때는 학교 폭력에 대한 이 관련 조사 결과를 즉 활동 결과겠죠. 이걸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인데, 그건 이제 일정한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건이기 때문에 전부 충족을 요구하는 거예요. 2주 이상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을 안 받은 경우입니다. 발급받지 않은 경우예요. 경미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재난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 있다 할지라도 그 재난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또는 복구의 약속이 있는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요건은 학교 폭력이 일회성으로 끝난, 즉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 폭력이 인정되는 요건 중에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이지 않은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총 몇 가지입니까?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요건이 규정이 되는데, 이 4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소개해드린 4가지 중에 어느 한두 가지만 해당이 된다고 해서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4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는, 그리고
경미한 학교 폭력인 경우에 대해서 피해 학생이나 또는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학교장이 학교 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이 네 가지 요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학교장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고 자체 해결을 했다고 한다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는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 조정 절차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그 분쟁이라는 것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분쟁이 어떤 법적인 절차로 가지 아니하고 조정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조정을 잘 하게 되면 법적인 분쟁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이게 마무리될 수 있겠는데 이 분쟁 조정 절차는 첫째, 심의위원회가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데 분쟁 조정은 이건 의무가 아니고 이건 재량입니다.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아니고 행정법상 용어로 기속이 아니고 이건 재량인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심의위원회가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한다면 그 분쟁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계속 끌면서 어떤 게 법적인 절차로 가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겠다 해가지고 뭐 몇 개월 이렇게 지연시키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결과도 빠르게 결정돼야지 이게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면 이건 효과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분쟁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어서는 안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과 관련한 분쟁 조정에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사이 또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 가해 학생의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합의 조정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뭐 휴대전화기를 파손시켰다든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이 손해배상과 관련된 그 합의 조정도 분쟁 조정 절차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다고 한다면 전화 주시면 더 상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